네, 6월 평가원 모의평가 이제 경향과 난이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수학이 변별력을 가르는 과목으로 또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정종영 EBS 수학 영역 대표 강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6월 모평은 처음으로 치러지는 문이과 통합형 예비 수능이다 보니까 또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전체적인 경향과 난이도를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첫 번째 수능입니다. 네. 특히나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이 지난 수능에 비해서 다소 어렵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네. 국어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독서가,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2가 까다롭게 출제되어 두 과목 모두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과목에서 변별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 영역에서 더 살펴보면 수학에서는 공통과목의 수학1은 다소 쉽게, 그리고 수학2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고 선택 과목 중에서도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는 다소 쉽게, 미적분은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네. 특히 EBS의 연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하향되어 낯선 표현의 조건을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배점과 문항수는 동일하지만 기존의 시험에서는 4점 문항이 14번부터 배치된 반면 바뀐 시험에서는 9번부터 배치되어 남은 문제들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시간 안배에 어려움을 겪어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네, 유독 또 수학에 대한 과목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통 과목의 난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라는 평이 좀 제일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유형에는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평가원에서 제시했던 원래 예시 문항에 비해서 이번 모의평가가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는데요. 특히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에 더 힘을 준 느낌이었습니다. 최고난도 문항은 예년에 비해서 간단한 형태로 출제되었지만 변별력 있는 4점 문항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통 과목의 수학1에서는 수열 단원에서 다수의 문항이 출제되었으나 최근 수열 단원에서 주로 출제되던 빈칸 추론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 최고난도 문항으로 예상했던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학2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 추론이 고난도 문항으로 다수 출제되었고, 계산은 간단했지만 조건을 해석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네. 특히 14번에서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 문항이, 그리고 20번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극값 문항이 출제되었고, 22번에서 최고난도 문항으로 합성함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 경험이 없었다면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선택 과목 중에서는 확률과 통계와 기하 과목은 다소 쉽게 출제가 되었고, 미적분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미적분에서는 18번 문항의 도형에서 함수의 극한 문항이, 그리고 29번과 30번에서 합성함수의 미분에서 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문항이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예년에 비해서 고난도 문항이 확실히 좀 많이 출제가 된 것 같네요. 자, 올해 선택 과목별 유불리 논란도 계속 있었습니다. 또 문과생들이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오늘 시험만을 바탕으로 본다면 수학의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인문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그리고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제 미적분과 기하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요. 예. 문제는 이 두 집단 사이에 수학 성적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집단의 평균 점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점수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 나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 1등급, 2등급의 학생 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는 3월 학력평가와 4월 학력평가 성적 분석 결과 실제로 그러함이 드러났습니다. 네.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별로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등급별 인원을 조정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미적분은 계산 과정이나 사고 구조가 복잡한 문제를 다수 출제하였고, 반면에 확률과 통계는 쉽게 출제해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 과목의 난이도를 신경 쓰고 있는 점은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N수생들이 상당수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고3 수험생 중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1등급, 2등급 비율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수시 전형 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에 응시하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할 때는 반드시 최저 학력 기준을 확인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험생들은 좀 과목별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된 예비 수능, 이 시험 결과를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라서 이제 또 9월 모평이라든가 수능이 또 달려있다도 관건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수능까지 지금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틀린 문항들의 출제 단원 그리고 출제 유형을 파악하여 비슷한 유형의 연계 교재 문항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충분히 다루면서 감각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해설 강의를 병행하면서 자신의 풀이와 해설 강의를 비교하며 공부하도록 하고 남은 시간은 수학 2 과목의 고난도 기출 문항 풀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길 추천드립니다. 둘째, 8월부터 수시 전형을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준비로 다소 어수선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니까 그 순간에도 주 1회씩 모의고사를 통해서 감각을 잃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숫자 몇 개의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 주십시오. 꼭 연말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흔히들 6월 모평을 아주 중요한 전초전이다라고 하는데 학습 계획 기반 좀 잘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